예,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외상센터직을 사임하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얘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초에는 유희석 병원장과의 그 욕설 문제, 이 부분으로 불거진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운영과 또 대학병원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결심을 번복할 것 같지는 않더군요.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그 이국정 교수가 오늘 그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뭐 사전 전화로 이제 녹음을 한 것입니다만, 지금 이 사회적 파장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일단은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요. 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뭐 결국에는 뭐 이국종 교수와 그리고 아주대 병원 측의 뭐 감정의 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많은 언론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리고 이제 정말 외상 센터가 필요한 그 응급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뭐 제도적으로 잘 케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국종 교수와 그리고 아주대 병원 측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감정의 골이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 좀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외상센터 자체에 조금 뭐 제도적 개선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예. 번역외상센터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의해서 당하는 외상, 이것에 대한 응급처치 내지는 뭐 치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상이나 아니면 다발적 골절, 이런 아주 중한 그런 외상을 다루는 병원이죠.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년 전에 남쪽으로 귀순하다가 총을 맞았고 상당히 그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던 그런 귀순 용사를 치료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교수가 왜 사임까지 결정을 하게 됐는지, 지금 그 병원과의 갈등은 어떤 것들인지 좀 그래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의를 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1년 정도 더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시기가 딱 좋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사퇴를 결정을 했고요. 병원 간의 해묵은 갈등, 이게 해묵은 갈등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진행되고 더 깊어진 갈등인 것인지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생각이 드러나겠죠. 뭐 얼굴 마담으로 본인을 팔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그 외상센터에 어떤 그 필요했던 병상을 아주대 병원, 종합병원 측에서는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뭐 이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는 계속 적자였던 상황이고, 그리고 아주대 그 종합병원에 있는 입원실과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의 환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죠. 네, 권역외상센터 때문에 병원이 적자라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고 반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국정 교수가 얘기한 그 반박이 오늘 또 라디오를 통해서 또 나왔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좀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저 부분입니다. 아주대병원의 정부 보조비 유용 의혹, 이런 부분인데요. 저기서도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주대병원이 외상센터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복지부 보건 예산을 받아들였던 중에 일부만 그 권역외상센터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는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아주대 종합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의 급여로 다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보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일단은 이 세금으로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 네,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그 학교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물론 아주 영리적인 그 단체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네.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들 또 진료를 하고 또 이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영상. 네네. 그렇게 되면은 딱 그 항목을 지정해서 딱 정부 보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관련 법령들이 다 이제 특별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잘 해주신 게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제 금액 중에는 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규정된 보조금이 있는데 이는 그 용도 자체가 이제 엄격하게 제한이 된 것으로 예.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용도 외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업무상 횡령이 된다라는 그런 예. 판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보조금을 지급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던 그 용처가 무엇이든 간에 그 횡령이라는 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따라서 그 자금을 사용했을 때 걸리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지급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용도를 지정해서 나가는 보조금은 그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예. 그 자금이 국가에게 유보된다고 봅니다. 유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대로 용처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횡령이 성립이 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아주대 병원이 어떤 명목의 금원을 어떻게 썼는지 지금 공방이 있는 겁니다. 뭐 확실히 이게 뭐 재판의 결과로서 드러난 것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간호사가 이제 이국정 교수 측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간호사 67명 증원 예산을 병원 쪽이 기존 간호 인력을 충원하는 데 써서 정작 외상센터에는 계획 인원의 절반가량인 37명만 증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로 병원은 아니다. 집중치료실에 간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 가운데 일부를 기존에 충원한 간호사 인건비로 보전했다라고 이제 맞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실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결과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정이 돼서 네. 지원이 될 때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뭐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뭐 부분에서- 법률에서 다 이제 예. 규정이 되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도가 지정됐는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횡령, 업무상 횡령 문제까지 거론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이 정부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그런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용도가 얼마나 정해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허가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여태까지 나오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약관상이라든지 계약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헌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국가가 이 정부 보조금을 준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국종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의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르다. 손이 부러져도 유산을 당해도 대체 인력이 없다라는 그런 시급한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 지급된 정부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권역외상센터에 적어도 그 간호사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것은 네. 계약서라든지 약관과는 별도로 모든 국민에게 공지되어 있는 사실 아닐까요? 네, 일단은 뭐 정부가 지원한 간호사를 위한 어떤 증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 22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예. 간호사를 지원하라고 지원금을 준 거는 맞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병원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미 이전에 이런 외상센터를 위해서 간호사를 미리 채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은 다른 데다 유용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미리
그 간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충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곳에 뭐 예를 들면 뭐 수술실을 뭐 완비하는데 비용이 지출이 됐다 예. 아니면 뭐 다른 네트워크에 뭐 그 구축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의 정확한 반박의 의미는 간호사 우리는 지출에서 간호사를 네. 우리 그 학교 돈으로 병원 돈으로 해서 고용을 했고 네, 자체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했고. 고용을 했고 그 인원들을 권역외상센터에다 지원을 했지 않았느냐. 네네.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그러면은 네. 보전을 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보전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있어야 된다, 사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뭐 구체적인 법령까지는 당연히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대 측에서도 본인들의 논리로서 이제 만약에 이게 법적 소송까지 비화가 된다면 유용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뭐 그게 유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책임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관련 부처인 이제 복지부가 자체 감사에 나섰기도 했고요. 나섰으나 어쨌든 뭐 감사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 아주대 병원이 전반적인 규정 자체를 다 위반을 한 것은 아니어서 뭐 지원 예산을 간호사 증원에 쓰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이제 감사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아마 그 여론의 질타를 또 피해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 단체가 지난 17일에 유희석 원장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 원장이죠. 네. 업무 방해와 직무유기, 모욕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뭐 일단은 뭐 이러한 뭐 욕설의 행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욕설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제 3, 4년 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직무유기나 모욕 같은 거에 뭐 공소시효는 뭐 도과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예.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욕설에 관해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려면 사실 이국종 교수 측에서의 어떤 그 친고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국종 교수 측에서 자꾸 이제 그 언론 측에 얘기하는 건 본인이 욕설을 들은 것 자체를 자꾸 부각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보다는 좀 더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네. 뭐 국민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국종 교수가 이제 자신이 모욕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 전 원장에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모욕죄가 크게 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직무유기, 뭐 업무방해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 역시 뭐 경찰에 고발이 돼서 지금 뭐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 부분도 뭐 사실관계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를 둘러싼 의혹 제기. 어떻게 보면 이 언론에서 아주 그 뭐랄까요?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그런 의혹 제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언론의 생리상 그런 것보다는 이 교수와 반대되는 쪽에 어떤 정보 제공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병원 이적설이지요. 네. 그래픽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국종 교수에 대한 그 반대쪽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이미 다른 더 좋은 병원에 대학병원에 권역외상센터와 헬기들을 다 마련을 해놓고 이 교수가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그래서 갈등이 불거진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뭐 전혀 아니다. 뭐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고의 어떤 반론의 가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계문설입니다. 정계진술설에 대한 뭐 입장, 지금 뭐 영입 작업이 한창이니까
저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저런 그 의혹들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저런 의혹에 대해서 제가 뭐 옳다 그르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뭐 바람이 있다면 이번 사태가 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러한 뭐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저런 뉴스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국종 교수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국종 교수 개인의 문제로서 뭐 권역 외상센터의 운영에 뭐 근본이 뭐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이제 다른 이국종 교수를 제외한 뭐 아주대 병원에서도 다른 의료진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권역 외상 운영센터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좀 경각심을 일깨워줬고, 이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런 외상센터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합니다. 예. 뭐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병원에 이걸 위탁하는 식으로 이제 외상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예 국가에서 이런 외상센터를 뭐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국민청원에 이런 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아예 그냥 나라에서 운영하는 권역 외상센터를 만들어 달라 뭐 이제 이러한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쪽 뭐 의료 쪽에 있어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 정책의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국공립병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민간 병원에 위탁을 해서 이러한 조금 뭐 어디에 수익이 더 많네 이런 쪽의 문제가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국공립병원 측과 어떤 긴밀한 협업을 맺어가지고 외상센터를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떠오르고 있는 꽃미남 시사평론가 강성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